안녕하세요. 책 읽는 썸머입니다. 래퍼 스윙스가 추천한 책으로서 고등 래퍼에 출연했던 김하온도 스윙스가 추천한 것을 보고 읽고 나서 고등 래퍼에서 우승한 것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는데 직접 구입해서 읽었고요.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번에는 2편 정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맡는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항로를 따라 배를 조종한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항상 실현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옳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것임을 알아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무한한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당신은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운명을 골라 잡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단순한 일, 곧 골라잡기로 귀착된다.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트랜서핑이 그 답을 줄 것이다. 인생의 트랙들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존재한다. 일어난 모든 일은 사라져버리지 않고 남아있다. 일어날 모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현재란 가능태 공간 속의 특정 구역이 당신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산염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된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산염 에너지의 파동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밝게 비추어 그 결과로 그 가능태가 물질화된다고 가정하자. 산염의 파동은 가능태 공간 내에서 자신의 해당 섹터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 특정 섹터의 가능태가 물질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이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실현된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은 곧 한 사람의 생각이 그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정확히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얻는다.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당신을 같은 식으로 대접할 것이다. 당신이 늘 투덜대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만족하지 못할 이유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부정일색이라면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그렇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당신은 자기가 골라 잡은 것을 가진다. 당신이야 좋든 싫든 그것이 사실이다.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산염파의 매개 변수들도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그 새 트랙에서는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파의 매개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사건이 전개된다. 만일 어떤 이유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당신의 산염파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옮겨간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얻은 것이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시나리오의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은 유감없이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구경할 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 작품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거기서는 당신이 대장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길을 돌려 다른 전시실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뭔가를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갖게 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달갑지 않은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고 싶다면 그토록 별나게 애쓸 필요조차 없다. 당신이 정말 꺼리는 것들은 당신을 어디에나 따라다닐 것이다. 꺼리는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자마자 그 원치 않는 일은 틀림없이 당신의 삶 속에 현실화될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바꿔놓을 권리가 없다.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볼 때처럼 좋든 싫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술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많아도 그것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라고 요구할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거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여기서 받아들임이라는 말은 무엇을 껴안아 자신의 일부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이란 만물이 그 자체로서 존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 가라는 뜻이다. 받아들이고 놓아보내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당신을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허용하고 그것이 떠나갈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삶 밖으로 어떤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삶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라디오 수신기라고 가정해보라.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매일같이 진절머리 나는 방송을 듣는다. 그 방송이란 바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다. 그러니 그저 다른 주파수로 다이얼을 돌리라.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개가 짖으며 당신을 뒤따라오고 있다. 당신이 뒤돌아보면 개는 더 큰 소리로 짖을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적하기 시작하면 개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 당신을 뒤쫓을 것이다. 사실 개는 소동부릴 만한 대상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간단히 무시해버리면 개는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다. 개에게는 무시당했다고 모욕감을 느끼는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개는 에너지를 얻어내려는 목표에 너무나 몰두해 있어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자, 이제 개를 말썽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과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라. 그저 그의 도발에 반응하기를 멈추라. 그를 무시하라. 당신이 그에게 에너지를 대주기를 멈추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와의 싸움에 말려들어서 직접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말없이 그를 증오하면서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도 있다. 에너지를 대주기를 멈춘다는 것은 그 말썽꾼에 대해 생각하기를 일절 멈추는 것이다. 당신의 머리에서 그를 그냥 몰아내버리라. 자신에게 그저 이렇게 말하라.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좀 수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인 생각으로 당장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거기에 이미 존재한다. 그러니 우선 긴장을 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던져버리라.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생각의 흐름을 멈춘 다음 텅 비어있는 상태를 명상하라.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즉각 떠오를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체가 있을까? 그런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공의 물결이다. 그것은 당신 개인에게 운 좋은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다. 처음에 약간의 행운이 찾아오다가 그 뒤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사건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크나큰 행운의 시기가 마치 물밀듯 덮쳐오는 것 말이다. 그것은 첫 번째 성공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혹은 산책을 하거나 특별한 집중과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라. 당신이 얻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 경멸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비난이다. 균형력의 작용에 의해 당신도 비난받는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황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집과 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균형은 그런 식으로 복구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직장의 동료들을 비난하지 말라. 최선의 경우 당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당신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 자만심으로 우쭐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이나 소박한 성취에 대해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에만 균형이 흐트러진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를 묘사하자면 이런 모양새일 것이다. 멧돼지가 파랑새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멧돼지는 파랑새를 너무나 잡고 싶은 나머지 파랑새를 생각하면서 침마저 질질 흘리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안절부절 코로 땅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닌다. 당연히 파랑새는 멀리 날아가 버린다. 만일 멧돼지가 파랑새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그저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닐기만 했다면 꼬리를 붙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이다. 돈이 들어온다면 행복해하라. 그러나 단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혹은 돈을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는 말라. 괴로워할수록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돈이 늘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이다. 그 같은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궁핍한 인생 트랙과 일치한다. 돈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에 굴복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두려움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충전된 감정들 중 하나다. 그래서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충분히 벌지 못할까봐 두려워함으로써 당신은 가장 효과적으로 실제로 돈이 점점 줄어드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게 된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라. 돈은 목표가 아니며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돈이란 하나의 부수물일 뿐이다. 목표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다. 사실 부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은 그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 그것이 참으로 당신의 것이라면 갖게 될 것이다. 돈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따라오는 하나의 부수물일 뿐이다.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돈은 스스로 찾아온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잉여 포텐셜이 창조되지 않도록 당신이 돈에 부여해 놓은 중요성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일이다. 돈은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라. 자, 여기까지 트렌드서핑 1권을 읽어봤고요. 지금 반 정도 읽었는데 다음 시간에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